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현대로템입니다. 주가는 2년 만에 10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25만원까지 뛰었었고요. 자, 최근에 몇 달간은 좀 쉬어가고 있는 분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몇 달간 박스권 구간 안에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미국과 이란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자, 입는다면 또 이를 바탕으로 어디까지 우리가 노려볼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한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 향후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기관이 팔았고요. 외국인이 샀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개인과 외국인은 뚜렷한 스탠스 이어지고 있고, 다만 기관이 이제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전환을 하고 있는 최근의 스탠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상승을 이끌어낼 것인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신용 잔고를 보시겠습니다. 최근 1.06% 기록 중이고 과거 대비 뭐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안정적이고요. 공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매매 비중 최근에는 괜찮지만 이제 며칠 전만 해도 조금 높은 이제 구간이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대차 잔고 확인해 보시면 이때 이제 올랐다가 다시 한번 최근에 내려오고 있는 만큼, 자, 최근에는 다시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조금 더 이 하락이 계속 이어질지는, 자, 공매도 매매 비중도 계속 하락세를 유지를 할지를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다만 당장의 걱정은 없어 보입니다.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보겠습니다. 2조 7천, 2조 8천, 3조 1천, 3조 5천, 4조 돌파, 5조 8천, 6조 9천까지 가파른 성장, 과거에도 꾸준하게 올랐지만 최근 들어서 더 가파르게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8조가 넘어갈 전망입니다. 자,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800대 횡보 이후에 1,400, 2,100, 자, 계속해서 막 2배씩 올라가요. 4,500, 자, 1조. 그리고 올해는 상승폭은 조금 줄어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1조 2천대, 내년에 1조 6천대, 굉장히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갈 전망입니다. 단기 순이익도 같은 스탠스 유지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실적의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분기에는 1300에서 2700으로 2배가량 올랐습니다. 4분기에는 1600에서 2600 마찬가지로 굉장히 크게 뛰었고요. 1분기도 2000에서 2200, 2분기도 2500에서 2800으로 각각 전년 대비 괜찮은 수준의 회복을 이어갑니다. 자,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도 좋고 분기별로 봤을 때 이제 전년 대비해서도 괜찮은 흐름입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200대에서 최근에 100대까지 내려왔고 올해는 100 초반대까지, 내년에는 두 자릿수까지 떨어지면서 계속 안정화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부채 걱정도 없는 상황. 자, 이어서 ROE 보겠습니다. 254까지 올랐고요. 자, 이후에 한번 쉬었다가 20대 한 번에 돌파를 합니다. 올해는 28까지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꾸준한 상승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엔 29까지요. 그래서 지금 수익성도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아주 돈을 잘 벌고 있고요. EP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뭐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 이어가면서 올해 내년도 상승 유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이제 다만 배당은 올해 328원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0.14%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당은 거의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 25.73배, PBR은 6.42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자, 지금은 이제 적정 주가 근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 대비 주가의 레벨은 적정 가치, 제 주가의 레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고평가도 저평가도 아닌 정도의 레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가장 이제 전쟁 이슈가 좀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일단 살펴보시게 되면 최근 고조가 되고 있는 미국, 이스라엘,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은 글로벌 군비 확장 흐름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 로템에게도 물론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변수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K2 전차 등 지상 무기 체계를 주력으로 하는 만큼 이 전쟁이 장기화된다든지 유럽, 중동 국가들의 방위비 증액 기조가 강화가 될 경우에 추가 수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수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수혜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는 게 이번 충돌의 핵심이
공군력, 미사일, 방공체계 등 공중 전력 중심이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수혜까지로 좀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유가라든지 환율 변동에 따른 원가 부담 가능성도 동시에 함께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방산 업종 전반에 대한 관심 확대라는 이런 이제 투심이 회복되는 이런 효과가 더 클 것 같고, 그러니까 테마적으로 좀 작용을 하겠고, 실제 영향,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이게 정말로 수혜다라고 보기까지는 향후 신규 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좋은 내용은 아니죠. 전쟁이 좋은 내용은 아니지. 동사에는 좋은 이슈로 작용한다.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자, 이어서 이제 현대로템 CEO 이용배 대표가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회장으로 선출이 된 소식입니다. 이 대표는 앞으로 3년 임기 동안 한국 우주산업 생태계를 확대하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우주기술을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방산 분야 살펴보시게 되면 폴란드와의 K2 전차 2차 계약과 관련해 선수금을 조기 확보했다는 소식인데요. 폴란드가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 이행 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먼저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는 유럽 방산 시장에서 현대로템의 신뢰성과 수익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어서 철도 부문입니다. 이쪽에서도 이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대로템이 한국 해외 인프라 도시 개발 지원공사와 MOU를 체결하고 해외 철도 사업 공동 발굴과 협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해외 시장에서 K철도 사업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려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전북 새만금에 약 9조 원 규모의 혁신 허브 조성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이런 가운데 AI, 로보틱스, 수소 에너지 등 미래 산업 투자 확대 구상 속에서 현대로템의 기술 경쟁력이라든지 그룹 내 협업 가능성도 함께 거론이 되고 있어서 이런 점도 잠재 모멘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의 이슈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충분히 이제 추가 상승 여력 많이 노려볼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물론 메리트가 막 엄청 큰 구간까지는 아닙니다만,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전쟁 이슈, 여러 가지 지금 상황적인 부분,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물론 이제 엄청 싼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이슈들을 좀 반영을 했을 때는 충분히 지금 들어가도 수익은 한번 챙겨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아주 막 적극 추천 구간까지는 아니지만, 괜찮은 그냥 막차 정도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전고점 돌파하고 이제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 신규 메리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거의 막차 느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유자분들의 대응 전략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차트 표시가 좀 힘들겠네요. 30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도 꽤나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익절은 언제부터 해 나가냐? 제가 봤을 때 지금부터 조금씩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 20%, 뭐 많이 필요 없고 조금씩 20%, 30% 이런 식으로 좀 챙겨 나가시면서 급등할 때마다 계속 이제 팔아 나가시면서 최종으로 30만 원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분할로 조금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익절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전략은 따로 말씀드릴 필요 없겠죠. 지금 물려봐야 뭐 몇만 원 하락폭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시다가 익절까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략 여기까지 설명드리겠고요. 오늘도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